서민들을 노리는 대출 사기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있지도 않는 공탁금이나 보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이창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궁금한 게요. 이 네. 대출 사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캐피탈사 직원이라며 전화를 해서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 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면서 대출 신청서를 요구한 후에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 대한법무사의 모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해서 총 180만 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2012년 울산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출 사기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데요. 최근에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 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싱이나 파밍 등 첨단한 IT 기술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만 잘 속을 것 같지만 네. 의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유행했던 사기 수법에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써왔던 방법에 계속 다 많이들 속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첨단 사기 수법을 사용한 건 또 아닌데 속네요. 예,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속을까요?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급한 마음에 크게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또 어디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밝히고 있고 또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삽자 등록증 등 미변조된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어서 속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대출 사기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딱히 손을 쓸 방법이 없겠는데요? 예,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오늘처럼 방송에 저희가 나와서 대출 사기 수법과 유의사항을 계속 알려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출 사기 수법, 그럼 유의사항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덜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대출 사기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던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 대출 사기 수법을 유형화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출 사기 유형은 크게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 그리고 대출 알선료 편취형,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 대출형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 보증금 등을 내야 한다거나 신용 등급을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자 선납 등을 해야 된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인데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대출 알선료 편취형이 있는데요. 이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면서 알선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전환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 여부는 고객의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 모집인이 전환 대출을 약속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 대출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수집한 후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텍스나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출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출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가셔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선료, 선입금, 보증금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사기일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 유의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한테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아마 불법 대출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15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들도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대출 사기에 많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팀장님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이창훈 팀장과 고전적 대출 사기 수법 유행에 따른 소비자 경보 발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amn.